일본 통계청의 연령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40대 미만을 보면 가계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저 파란색이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가계부채가 지금 주택론 때문에 집 산다고 돈 빌린 돈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돈 사망하면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주택론 이자 비용보다 세금 공제를 더 많이 해줍니다. 0.7% 13년간 세금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주택 살 때 돈을 땡기면 땡길수록, 그리고 안 갚을수록 이게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도 부모님 집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한국에 있는 거나 일본에 있는 거나 1년에 최소한 3번은 지금 부모님 집에 방문하려고 하니깐요. 그러나 내가 원할 때 언제나 쉽게 부모님 집을 방문할 수 없다는 건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한국, 미국,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다 해봤어요.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지금 징징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비행기 시간만 13시간, 로스앤젤레스까지 11시간 걸려서 거기에서 또 제가 있는 곳까지 간다고 그러면 더 걸립니다. 대부분 어딘가는 경유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가는 경우 13시간? 이렇게까지 짧게 걸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방문하는 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큰 각오하고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젊었을 때나 그런 거죠. 어렸을 때나 그게 잼나고 그렇죠. 비즈니스석 타도 15시간 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즈니스석도 힘든데 이코노미석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했던 건 제 인생에서 일본에서 대학원 다녔던 것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잘했던 일이고 제 추억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 회사에서 10년 넘게 버티고 있는 게 일본에서 대학원 다닌 게 이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경험한 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사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 사회에 동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험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저는 일본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이 또 그렇다고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살면 길거리 가다가 총 맞을 것 같고 무섭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저는 제일 친절했던 것 같아요. 일본 살면 맨날 지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일본 내진 설계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안전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려이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은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친한 애들은 김정은 이지랄합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내요. 한국은 언제 핵폭탄 터질지 모른다고 외국 애들이 막 놀려요. 그리고 한국 갔다 온 애들이 열에 열, 백에 백은 한국의 운전 매너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든 좋은 점만 부각할지 나쁜 점만 부각할지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유튜브의 생태계를 보면 대부분 극단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죠. 보면서 저런 개뻥 저런 개뻥을 치고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도 재밌고 아무튼 이놈의 유튜브는 사람들 다 배려놨어.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좀 지쳐 있었고 향수병도 걸렸었고 우울증도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그 외로움이라는 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가질 수 있지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부모님을 뵀는데 부모님이 너무 늙으신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외국 가서 일하고 있는지 좀 현타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놔두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 너무 불효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버텨야 부모님도 부양할 수 있고 먹고 살려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다른 직장 잡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특히 이 나이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새로 이직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40 넘어서 한국에서 직장 잡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일본에서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에 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일본 월급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대기업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 제 영상 중에 여러 일본 연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본 사는 한국인 중 월급 적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개뻥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정말 다양해요. 월급 문화, 회사 문화도 제 각각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시원하게 전국이 통일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지 맘대로야. 각 지방이 지 맘대로. 일본은 한국의 대기업 현대, 삼성과 비교해서 일본의 토요타, 소니, 도시바 월급이 더 많이 받고 있진 않아요. 극단적으로 신입사원들 1, 2년차 월급은 한국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차장 이상들 월급, 한국 그 매니저급, 부장급 월급을 보더라도 한국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원들 있잖아요. 사원들 3년차 이상, 대리 과장 이쯤 되면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월급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극단적으로 많이 받는 회사들 빼놓고 비교를 해봐도 일본이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일본이 연공 서열이고 장유유소 문화라는 건 저는 다 옛말 같아요. 일본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어도 나보다 직급이 높으면 그 직급에 충성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장유유서 나이 많았다고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거, 이거 회사에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계급장으로 붙는 게 일본 같아요. 물론 원천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 나이 든 사람 공경하는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회사 생활하는 게 다른 젊은 애들한테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영상에서 일본 돈 못 받는다고 이런 영상에 너무 속지 말고, 정말 처음에 입사해서 1, 2년은 많이 못 받아. 그러나 3, 4년부터 한국 비슷하게 가요. 한국의 대기업처럼 비슷하게 가. 일본의 중소기업 들어왔어도 적은 돈 받는 거 아니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요즘 저희 회사도 중국 애들, 동남아 애들까지 요즘 사무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연구직으로도 많이 들어와. 저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스펙 좋고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일하고 돈을 받으러 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나는 정말로 중국이나 동남아 애들 사람보다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많이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와서 영구직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 관리 이런 쪽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이거 중국인들의 특징인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일본인들을 막 쪼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 일본인들이 일본인들 쪼오는 거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잘 못해. 저 사람 관리하고 이런 거 잘 못해. 그런데 중국 애들은 그냥 냅다 질러. 그리고 얘네들이 영어 잘할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 잘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 왜냐면 얘네 그 R 발음이 한국인하고 좀 특이하게 한국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렇지도 않아.
모르겠어. 발음 중에 그런 R 발음 그 비슷한 발음이 있나 봐. 나도 지금 영어 R 발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그놈의 R 발음은 내가 안 돼가지고 미국 선생님한테 R 발음 안 된다고 맨날 지적받았거든? 지금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서 미국 선생님이 나한테 늑대 울음소리가 어떻게 내냐고 흉내를 내보라는 거야. 내가 늑대 울음소리를 내가 들어봤어야 알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우 아우 이렇대. 미국 늑대는 그렇게 우나 봐. 그래서 나한테 따라하래. 그래서 나 미국 늑대 울음소리를 따라했지. 아우 아우 이렇게 따라했더니 그게 R 발음이래. 아우 아우 벽 보고 내가 하루에 100번씩 연습했다니까. 근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 근데 아무튼 일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같이 일하는 중국애 중에 중국애인데 영어를 일본인이 하는 영어를 해. 그러니까 얘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일본 회사에 들어오려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걔가 일본어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걔 일본어 능력 시험 2급 안 될 거야. 근데도 걔 어떻게 해서 회사 들어왔던 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회사 들어와서 6천 이상 받아 연봉을. 그런 애들 보면서 아우 일을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돈 받는 거 보면 한국 애들은 충분히 와서 돈 많이 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초반에만 좀 조심하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 이 나이에 직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제 부모님들을 부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 준의 월급이 어땠냐? 일본에서 10년 전 월급이나 지금 월급이나 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년 전보다 직급도 올랐고 기본금도 많이 올랐는데 월급의 금액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는 한 달에 잔업이 45시간씩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매년 조금씩 줄어가지고 한 달에 20시간 전후 이렇게 잔업을 합니다. 기본급이 오른 만큼 잔업도 안 하게 되니까요. 월급은 뭐 거의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저는 일본의 월급은 일본 평균 월급, 나이에 따른 평균 월급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한국과 비교해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학력 불문,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1년에 5천만 원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경력 불문이라니까. 그런데도 공장에서 일하면 5천 받습니다. 본인이 경력 있으면 지금 회사 사람 모자라서 지금 경력 인정 다 해줍니다. 일본은 취업난이 아니라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입니다. 일본이 잘나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하도 못 구하니까 퇴직한 사람까지 관리하는 회사들이 생겨났어요. 예전처럼 너 이 회사 그만두면 이 회사 관련 회사에 입사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퇴사해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리를 합니다. 어느 순간 옛날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퇴직한 사람이 옛날 생각날 때가 있잖아. 아, 나 뭘로 퇴직했을까 이런 생각 났을 때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노리는 회사들이 실제로 생겨났습니다. 일본 내 구직난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나이 먹어도 월급이 안 올랐다고 하면 주는 말하는데요. 그 사람 일본에서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일본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는 일 없어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정리해고는 일본에서 없습니다. 잔업해도 돈 안 준다는 그런 영상, 월급 안 오른다는 영상, 이런 거 다 저는 개뻥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정말 초반 신입사원 때만 버티라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돈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 일본은 매니저, 노조에서 탈퇴한 회사 측 사람이 아닌 이상은 포괄 임금제가 아니에요. 잔업한 만큼 월급이 나옵니다. 실시간에서 현대자동차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현대자동차 현장직이 맨날 잔업시켜달라고 난리인 거 아세요? 현장직은 잔업한 만큼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특근 돌아가면서 일 이거 시켜줘야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안 시켜줬다간 책상 뒤집어 엎습니다. 준 네가 뭘 알아 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졸라 잘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는 한국만의 스트레스가 있고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만의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일본 회사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일 근무 시간에 없습니다. 같이 나가서 담배 피는 일도 거의 없어요. 밥도 알아서 각자 먹습니다. 같은 팀이라고 해서 같이 밥 먹으러 안 갑니다. 점심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회사 고참, 동료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프라이빗한 시간입니다. 완전 사생활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상대해야 할 경우가 훨씬 적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좀 외롭긴 하지. 그런데 사내 정치할 시간이 그만큼 안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사내 정치할 시간이 별로 안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사내 정치 잘했으면 한국에 있었겠죠? 내가 정치질은 또 저하고 잘 안 맞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아이치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구수 10만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아이치 소도시들이 재정 자립도가 일본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미술관에서 고흐 그림이 전시되고 이렇습니다.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도 유명한 사람의 그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규모는 작지만 항상 맛절이를 하고 축제를 하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즐겁게 사는 모습들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터치하지 않아. 근데 그만큼 혼자 버텨야 돼. 그만큼 외롭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 집이 있습니다. 일본 40대들이 주택론 때문에 빚이 많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주택론 빌리면 35년간 대출금 갚아야 돼요. 그래서 40대에 보면 주택론 때문에 빚이 많이 졌다고 많이 그럽니다. 이거 데이터 분석이 진짜 하나도 안 돼 있는 내면을 숨기고 있는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일본 주택론은 이거 대출자가 사망하면 대출금 안 갚아도 돼요. 이거 다른 말로 대출금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사망보험금이나 똑같은 거야. 사람들 잘 모르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요. 집 살 때 대출 받았어요? 그럼 그 대출자가 도중에 죽었어. 그러면 그 대출금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일본 정부에서 지금 0.7% 대출 잔금의 0.7%를 13년간 세금 환급해 줍니다. 다른 말로 대출 이자금 일본 정부에서 다 돌려주고 플러스로 돈 받아. 지금 대출 이자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가 0.3%짜리 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는 1%대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적은 돈을 받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저는 대출 이자가 1%짜리 받았습니다. 근데 왜 1% 받았냐면 저는 제가 사망해서 대출금이 탕감하는 것 플러스 4대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대출금 안 갚아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암, 뇌졸중 이런 거 걸리면 저는 그 주택론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 비싸요. 아무튼 40대 미만의 일본 사람들 대출 받아갖고 집산이라고 돈이 없다. 그게 겉으로 1차적으로는 맞아.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출금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기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얘네들 돈 버는 거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남의 눈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지금 어느 회사를 다니고 이런 겉모습에 저를 바라다 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 아웃풋이 어떤지에 따라서 저를 평가해주는 이게 저는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게 40 먹고 50 먹고 이게 계속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제가 못 버티고 도태되었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으로 떠났던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고, 물론 한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그리고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 정도까지의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